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3월 24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고 즐거운 아침으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아침 인사 드립니다. 매번 놓치지 않고 이제 많은 정보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장기 투자를 이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삼성전자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세계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까지 현재 이제 세계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성, 요 변동성 장세가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짐에 따라 상당히 하락과 상승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락을 하고요. 또 하락을 하다가도 갑자기 또 폭등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등장을 일으켰는데 별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또 하락을 합니다. 이러한 장세를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제 불안한 심리가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증시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장세가 없어지려면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조속히 좀 끝나야지만 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시가 또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또 이제 연 3일 동안 상승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며 오늘 하락하네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를 했는데 팔지를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크게 났다고 한들 실제로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야 이제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절대 누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파시더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파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이유가 이러한 대목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순 없지만 일단 이제 오늘 연 이틀 상승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오늘도 좀 이제 상승을 함으로써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가 다르잖아요.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인격, 성격, 환경, 조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방향성이란 매수 단가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미래의 노 준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초우량주 삼성전자와 더불어 저는 ETF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정말 튼튼한 회사에 꾸준히 주식 수량을 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정액 적립식 방식으로 분산 투자와 그리고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효과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 가치를 쌓아 나간다면 증시의 흐름세가 좋지 못한다고 한들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산업군은 뭐 AI,
5G.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 기점에서는 반도체, 네, 요 반도체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역경, 그리고 어려운 험난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10년치 차트를 보시면 천천히, 급하진 않지만 정말 천천히 우상향하는 아주 이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에 대한 흐름세, 이러한 그래프를 찾기란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튼튼하고 미래의 전망치가 크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선주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시가총액 3위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비 투자에 무려 1천억 불의 첫 돌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를 위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 시장에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이죠. 한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TSMC와 U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대만이 경쟁 체제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 이제 대만 업체들은 최근 들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국 업체들을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이제 분야에서 둘러싸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팹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이제 공정에 대한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무려 14%나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1,03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여기 보시면 1,030억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전망치는 올해 상당히 크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1월달, 그러니까 세계 팹 장비 투자액이 지난해 대비 10%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98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17% 점점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띄고 있고요. 지난해는 무려 42%나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가 수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하게 나타나는 만큼 삼성전자 미래 전망치가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전 세계 팹 장비에 대한 지출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특히 이제 대만 업체들의 공격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통해서 상당히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달이죠. 네, 요 시점에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비 이제 투자액에 무려 1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전망이 좀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글로벌 이제 디지털화로 이제 구현된 이 반도체 산업, 네, 선적배점들,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 이제 성장은 몹시, 굳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신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50개의 공장과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생산량을 확대시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투자액의 전체 팹 장비는 투자액의 무려 83%, 상당히 큰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122개 팹이나 또는 생산 라인의 생산량을 확대함에 따라 이 비율은 내년까지는 81%까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대한 전망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계는 생산량 확장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파운드리 부문은 전체 반도체 팹의 장비 투자액에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2023년도와 이제 비슷하게 장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분야의 이제 팹 같은 경우에는 투자액의 전체
대략적으로 35%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치와 대비해서 내년 반도체 생산량은 꾸준히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주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너무나도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뜁니다. 주가는 10만 전자는 불사하고 15만 전자를 향해서 갈 때는 더욱더 더 가파르게 증시의 향방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도 있고요. 만약에 못 거더라도 지금 이제 은행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큽니다. 왜냐?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러나 꿈을 더 크게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영상 긍정적인 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